뉴스 시간입니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교통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된 각 지자체별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소식, 첫 소식으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신청 주제를 해외 정부 공공기관으로 한정을 했고요. 올해 최초로 공모한 이 사업 추진의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도 이제 신뢰성에 두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국제 공모 결과 23개국에서 80건의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네. 10건 내외의 그 도시개발용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 수립을 비롯해서 교통과 전자정보, 그다음에 환경 등 솔루션 FS를 20일까지 선정하는 이번 유형은요. 도시개발 통합 솔루션형 31건과 46건의 단일 솔루션형 등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한국형 스마트시티는요. 터키에서 16건, 말레이시아 9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라오스가 각각 5건을 제출하면서 어허. 국가별로 높은 선호도와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한 이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기술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안전한 주행과 정체 없는 도로를 풍부한 이 빅데이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네. 활용한 것인데요. 네.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 등 국내 28개 기관과 연계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그 동선 파악과 더 정확성이 높였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면서 경찰청과 여신금융협회 등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의 협력 체계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 감염 네네. 확인을 위한 그 구역 제한 확인을 위한 이게 손목밴드 착용 관리가 어렵다면 아마도 의존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뭐 손목 밴드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국민 여론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술이 뭐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뿐만 아니라 대규모 발병 예측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대규모 도시 빅데이터의 수집 처리와 또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 융합으로 일궈낸 성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 자동화는 물론이고요. 확진자 면접 조사 결과부터 보안 등은 이 GPS와 또 무인 카메라 등과에 연계되면서 이동하는 동선과 또 시간대별 체류 지점까지 실시간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울러 대규모 발병 지역 분석과 또 지역 내의 감염원 파악 등 이런 다양한 통계 분석도 가능하지만 실적으로 사전 예방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인수공통 전염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AP통신이 미국 뉴욕의 그 브롱크스 동물원 호랑이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직원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동물원 측 설명에 이어서 미국 농무부도 호랑이와 사자 등 6마리의 감염 사실을 밝혀서 앞으로 그 인수공통 전염병 위험성을 경고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맹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이제 자유분방한 이런 야생 동물들이 반대로 매개체가 돼서 인간에게 옮기되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은요. 광견병과 피스트처럼 사람이나 다른 척추동물 사이군에서 자연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실내 공기 관리 의무화 실시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화를 통해서 공기질을 PM 2.5 이하로 걸러주는 이런 대기 환경 보존법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관리 의무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기상청은 3월 기준 역대 꽃샘 추위 중에서요. 두 번째로 올해 기온이 높았지만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차단보다는 시기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비말 전파 예방에 주력을 해왔던 만큼요. 네. 3일부터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관리가 깐깐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밝혔는데요. 지난해 3월 유례없는 이 고농도의 급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재난 규정 등 총 8개 법률이 재개정에 따른 시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이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이고요. 또 PM2.5 역시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에다가 또 지하철 역사, 여기 실내 공기질과 이런 또 자동 측정 설치 의무화도 1년이 뒤로 미뤄졌다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때문에 거리에서는 2m, 밀집된 상황은 1m 간격 유지를 촉구한 이런 정부 예방 대책을 대중교통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크게 줄었었지만 최근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네. 이러한 대중교통 관리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 측정으로 한정돼 있고요. 또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수나 편성 대비 20%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만 연 1회 보고하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직은요. 네. 게다가 시외버스 등 3,000에서 4,000대를 보유한 일부 그 대규모 운송사업자에게도요. 측정하는 부담 완화를 앞세워서 최대 50대로 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항공기와 원유 가격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죠. 네. 올 상반기 국제항공사 매출이 최소 6조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고요. 네. 또 해운업체들은 이미 27% 정도 매출 하락을 발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국제유가 폭락 여파로 전국 주유소의 그 휘발유 가격이 1년 만에 1,300원대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런 기름값 하락 요인은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유가 전쟁으로 비화되면서 공급 물량 확대와 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이 겹쳤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유가 생산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겠지만요. 지구처럼 돌고 돌아야 하는 국제 경제는요.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졸음운전 네.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래요. 특히나 네.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이맘때 터널 사고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6년부터 18년 사이 발생된 터널 교통사고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요. 이 시기 터널 교통사고는 3.6%로 1.9%대인 전체 교통사고 대비 약 1.9배가 높았습니다. 어허. 특히 최근 3년간 터널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73명으로요. 전체 교통사고보다 2.5배가 높은 4.7%에 해당된다고 좀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2018년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받은 운수회사의 경우는요. 2019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상 건수가 20.1%에 사망 건수는 무려 78%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하지만 도로공사는 전체 교통량의 27%에 불과한 이런 화물차들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최근 5년간 523명이 고속도로에서 숨지면서 무려 48.5%의 사고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창문 여시고 환기 한번 시키시고요. 졸음 쉼터에서도 반드시 좀 쉬어 가시면서 안전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교통뉴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